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오상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 어깨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죠. 네, 주로 환자분들이 어깨가 뭐가 찢어졌대요 하면서 오시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A to G, A부터 G까지 모든 내용을 한 시간 만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요 정도면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순서는 간단하게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 회전근개 파열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분한테 생기는지, 왜 생기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들어오시는 거는 그때그때 한번 답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네. 맨 먼저 회전근개 파열이란 무엇인가? 요거 제가 챗GPT로 만든 건데 그림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챗GPT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에는 회전근개 중에 회전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어깨에는 이제 4 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어깨를 들고 돌리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뼈에서 시작해서 윗팔뼈에 붙어서 팔을 들거나 돌리는 운동이고,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 살짝 찍어 본 건데 크게 3 개의 근육을 보시면 되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위에 하나, 요렇게 3 개가 주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육들이 관절을 안정시키고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 3 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위에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요렇게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식으로 붙어 있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는 거상, 팔을 드는 역할을 하고요. 앞에 있는 거는 간단하게 안으로 돌리는 내회전, 뒤에 붙은 거는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 요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찢어지나요?'를 보기 전에 먼저 근육이 뭐고 인대가 뭐고 힘줄이 뭔지를 봐야 할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우리 소고기, 요 등심인데 빨간 거는 살코기인지 아실 것 같고, 요 부분은 근육, 그러고 그러면 요 노란 떡심, 얘는 뭘까요? 정답은 인대입니다. 그러고 우리 수육이나 탕으로 해 먹는 도가니, 요 부분은 힘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대랑 힘줄이 뭐가 다르냐? 근육은 우리 힘쓰는 걸로 잘 알고 계시고, 뼈는 단단하게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그러고 인대 같은 경우에는 뼈랑 뼈랑 연결을 해서 요 관절이 잘 유지가 되도록 보여주고요. 힘줄은 근육이랑 뼈랑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대 같은 경우에는 뼈랑 뼈를 연결을 하고요. 힘줄, 같은 경우에는 근육과 뼈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뼈를 당길 수 있도록 근육의 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란 결과적으로 이 힘줄, 건이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을 맨 먼저는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로 환자분들 오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넘버 1은 아프다. 주무실 때도 아프고, 팔을 들 때나 팔을 움직일 때, 아니면은 특정 자세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은 아프다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어요. 팔이 잘 안 움직여요. 왜냐면은 이 근육이 힘을 쓰는 팔 역할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요것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팔이 안정이 안 돼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팔을 못 드는 가짜 마비 같은 가성 마비, 그러고 관절이 닳아버리는 관절염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들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로 오시는 거는 아무래도 파열보다는 오십견, 동결건, 어깨가 굳어서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예, 고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파열이랑 같이 겹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요 회전근개 요 힘줄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뼈랑 뼈 사이에서 이제 요 힘줄이 부딪혀서 생기는 어깨 충돌 증후군, 아니면은 어깨는 특이하게도 이제 석회가 잘 끼일 수 있습니다. 고런 체질인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증상이 비슷해서 감별을 잘 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뼈랑 뼈랑 맞닿아서 생기는, 닳아서 생기는, 예, 골관절염. 특히 우리 위팔뼈랑 날개뼈 사이에 골관절염이 있으신 경우에도 요렇게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 생기나요? 주로 이제 이렇게 젊은 친구한테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요. 일종의 노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한 50 대, 60 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요 연구는 1999 년도에 우리 독일에서 진행을 한 연구인데, 이제 50 대부터 80대 이상까지 아무나 붙잡고 이제 초음파를 찍어서 과연 요게 찢어졌느냐 확인을 해본 결과, 한 50 대는 그냥 멀쩡한 사람도 한 10% 정도, 한 60대 20%, 70대 30%, 그리고 80대 이상은 거의 한 50%는, 절반은 부분 파열이든 완전 파열이든 어쨌든 쪼끔은 찢어져 있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예, 고거에 대한 연구에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파열 진단 환자 수가 50 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다 보니, 예,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수술이나 요런 걸 설명드리겠지만 회전근개 수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관절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 아무래도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봉합술, 요 힘줄을 꼬매는 수술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는 한 97%는 거의 내시경으로 수술한다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외에도 쪼끔 더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인공관절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길 가시다 넘어져서 팔을 짚거나 아니면은 팔을 부딪힌 다음에 MRI를 찍어 보니까 찢어졌어요."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인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점점 노화, 닳아서 찢어지는 퇴행성 파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도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고렇게 찢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외상성으로, 예, 다쳐서 찢어지는 파열도 있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는 요렇게 일부 쪼끔 퇴행성으로 노화로 쪼끔 찢어진 약해진 상태에서 외상이 가면서 더 찢어지는 고런 경우, 총 3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특히 주의할 거는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파열의 진행, 그러니까 앞뒤로 더 찢어지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쪼끔 일찍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제가 팔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런가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지만, 보통 보면은 어깨 위의 높이, 뭔가 뭐 목수분이나 요렇게 팔을 들어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분, 그리고 계속 어깨를 반복된 작업을 하시는 분, 그러고 뭐 드릴 같이 요런 진동, 기계가 동반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서 쪼끔 더 잘 생긴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선에는 좀 질문을 좀 받아 보겠습니다. 힘내자님,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데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할까요? 한의원 다니면서 침 맞고 추나 치료 받아도 아파요. 말씀하시는데요. 어 아까도 보셨지만은 반복된 작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요렇게 회전근에 어느 정도 파열이나 염증 같은 게 쪼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엑스레이도 기본 검사니까 진행을 할 수 있지만, 혹시나 증상이 몇 달 이상 오래되고
그러고 계속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한번 제대로 된 진찰을 받아보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교통사고 치료받다가 한 달 이후 MRI 회전근 파열 진단받았는데 주치의가 수술하자는데 주치의마다 수술비, 수술 판단이 틀린가요? 어 네. 요 부분도 이따가 수술 쪽에 있어서 다시 또 말씀을 쪼끔 드리겠습니다. 고 라이언 님 70세 여자분 어머님이시고 오른쪽 회전근개 완전 파열 진단을 받았긴 했는데 재작년에 콜라겐 주사를 맞았고요. 현재 통증도 많이 있지 않아서 수영도 살살 하고 계신데 괜찮은 걸까요? 문의를 주셨고 어 여러 주사 치료나 요런 비수술적 치료로 완전 파열이 다시 붓기는 쪼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쪼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통증이 많이 있지 않고 요렇게 운동도 살짝 하신 경우에는 우선에는 쪼끔 더 지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따가 뒤에서 다시 또 치료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그러면은 이런 회전근개 파열, 힘줄 찢어진 거 치료를 해야 하나요? "왜 치료해야 되나요?"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살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생존율 그러니까 더 진행되지 않고 고대로 유지되는 고거를 이제 생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 생존율을 보면은 한 10 년까지 봤을 때 보통 부분 파열 100% 찢어진 게 아니라 좀 일부 붙어 있는 고런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한 40-50% 는 고대로 진행 없이 있고요. 나머지 50%는 좀 진행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예. 그러고 완전 파열 요 노란색 완전히 찢어진 경우에는 10년 보면은 거의 10%도 안 남아 있죠. 한 90% 이상은 웬만하면은 '진행을 한다.'라고 쪼끔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뭐 경과나 요런 거를 좀 봐야겠지만 쪼끔 더 수술 쪽으로도 선택이 가고요.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아직도 논란이 쪼끔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결국에는 요게 '어 물이 물컵의 반이나 찼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부분 파열은 그냥 비수술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완전 파열이 더 커지면은 그러면은 요게 진행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게 진행되면은 보통은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힘줄까지 닿게 되고요. 심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팔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마비가 생기거나 관절이 닳아버리는 관절염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못 쓴다. 근데 어 우리 남편은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도 팔을 잘 들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 3 개가 있었죠. 위에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래서 만약에 위쪽 주로 찢어지는 거는 위쪽 힘줄이기 때문에 요렇게 위쪽 힘줄이 찢어지고 앞쪽과 뒤쪽 요렇게 근육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근육과 뒤에 있는 근육이 하나 둘 셋 동시에 들면은 팔이 요렇게 들려집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앞쪽이나 뒤쪽으로 진행해서 요 경우에는 이제 뒤쪽 힘줄이 없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들더라도 뒤에서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들지 못하고 요런 심한 경우에는 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의료 강국답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좋아지시고 그러고 검사에 대한 접근성도 이렇게 높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일찍 치료를 받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병원을 가야 하나요?" 이건 뭐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뭐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만 봐도 수많은 병원들이 쭉 뜹니다. 예. 수십 개, 수백 개의 병원이 있고요. 결국에는 본인 선택의 자유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나눠 보시고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고런 병원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이다.' 하는 경우에는 고렇게 치료를 따라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기에는 쪼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팁만 드리면은, 맨 먼저는 어깨 전문을 하시는 어깨 전문의 선생님을 아무래도 환자도 많은 경험으로 보셨고 하기 때문에 어깨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병원은 또 이렇게 "주사 맞으면서 쪼끔 봅시다." 하는 병원도 있고, 요 결정이 어려우시다면은 다른 병원들을 쪼금 몇 군데 더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치료 스타일이나 치료 방향이나 요런 게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MRI 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요게 파열이냐 아니면은 앞에 봤던 염증이냐. 파열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찢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가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뭐가 이상이 없는 고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쪼끔 치료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 정도나 관절 상태에 대해서도 본인의 치료 고런 철학이 쪼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은 한번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그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파열이 너무 심하거나 관절염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재수술을 고려하시거나, 그리고 고령, 동반 질환 등 뭔가 중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상급 병원 오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또 질문을 좀 받아 볼게요. 윤유 님. 81 세이신데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혀서 파열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는 게 좋으실지 치료만 하시는 게 좋을지요? 결국에는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비수술로 갈지 고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고, 어 일단은 저희가 MRI를 보면은 저희 전문의들은 이게 어느 정도 부딪혀서 생긴 파열인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있던 파열에 타박상이 같이 겹친 건지 고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 어 옛날에는 65세 이상이면은 뭐 보통은 치료가 다 인공관절 요렇게 갔지만, 요새는 그 나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 80대 초반까지도 많이 힘드신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어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이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료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나 님, 64세 여성분이시고요. 3 개월 전부터 어깨가 불편하더니 잠잘 때 특히 아파서 깹니다. 낮에는 특정 자세에서 뜨끔 아프고 통증은 없는데 병원 가니 주사를 처방해서 무슨 주사인지 말도 안 해 줘서 금액이 8만 원이라는데, 무슨 주사인지 몰라서 안 맞고 왔는데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무슨 주사인지 왜 설명을 안 해 줄까요? 병명도 확실히 모릅니다. 오른쪽 어깨만 아픕니다." 하셨고요. 우선에는 어깨는 요런 회전근개 파열이든 회전근개 건염이든 염증이든 어떻든 간에 주로 주무실 때 아프세요. 그래서 정말 아프신 분들은 새벽에 응급실도 오시고요. 예. 그러고 특정 자세에서 뜨끔뜨끔 아픈 증상 같은 경우에는 쪼끔 더 고런 회전근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좀 의심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고 어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고거는 이따가 다음 PPT 요 "어떻게 치료하나요?"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힘내자 님. 어 "식당에서 칼질을 많이 하면은 오른쪽 팔이 아파야 하는데 왼쪽 팔이 많이 아파요. 칼질은 오른쪽 팔을 많이 써요." 하셨고, 어 쪼끔 애매하기는 하지만 칼질, 특히 뭔가 타격, 때리는 활동 같은 경우 뭐 운동도 뭐 골프, 테니스 요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타격하는 것이 요런 회전근, 어깨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쪼끔 힘드신 경우에는 오른쪽 팔을 쪼끔 줄이시는 게 좋고, 오른쪽 팔 대신에 왼쪽 팔이 많이 아프시면은 오히려 안 아프신 쪽으로 좀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아리 님.
오른쪽 팔을 많이 쓰셔서 어깨가 찌릿하면 아프네요. 어 아직은 뭐 왼쪽 팔이 파열이 많이 된다, 오른쪽 팔이 많이 된다 요런 정보는 없지만 주로 수술이나 요런 거 결정을 하시는 거는 쪼끔 더 오른쪽 팔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 오른손잡이시면은 계속 오른쪽 팔을 쓰실 거니까 고런 활동이나 요런 스트레칭 운동 이따가 말씀드리고 고런 것도 쪼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은혜와 사랑이 님, 어깨 관절을 전 방향, 전인, 후인, 그러니까 앞으로 들고 전인, 후인, 상승, 하강으로 움직여 주면 어깨 통증에 좋은 게 맞을까요? 날개뼈 내측 통증이 목 디스크와 연관성이 있다고 도수치료 선생님께 들었어요. 상부 흉추가 많이 굽어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경추 7 번과 흉추 1 번이 굽어진 경우 근육으로 풀 수는 없는 걸까요? 35세 여성입니다. 네. 요 부분은 쪼끔 저희 이번 주제랑 쪼끔 다르기는 한데 아 맨 먼저 가장 현대인에게 많은 질환, 현대인에게 가장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스마트폰 보고 하면서 계속 목이 구부러지고 요렇게 하는 거북목 증상이 있고요. 거북목에 같이 연관된 거북목, 목 자체가 어쨌든 등에 붙어 있고 등이 어깨랑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도 앞으로 굽어집니다. 그래서 고거를 영어로 또 라운드 숄더라고 하고 이제 뭐 유튜브나 요런 데서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 지금 말씀하신 상부 흉추 요게 좀 많이 굽어 있어서 예, 요거 자체도 같은 연관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앞으로 숙여진 고런 거북목과 요런 지금 라운드 숄더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 어깨를 쭉 뒤로 펴 주는 운동이 좋은데요. 예. 주로는 제가 외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요 상태로 뒤로 돈 다음에 예, 책상이나 요런 걸 잡고 뒤로 쭉 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스트레칭, 뒤로 쭉 펴는 스트레칭을 틈날 때마다 계속 해 주세요. 예. 고런 스트레칭이 요 라운드 숄더와 그다음에 우리 거북목 요 증상도 둘 다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으로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나요? 요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은 한 40 대까지는 다시 붓는 경우도 좀 보기는 봤는데 한 50 대부터는 죄송하지만 다시 붓는 거는 쪼끔 요행으로 좀 보이고요, 수술 없이. 예. 그래서 수술 없이도 어쨌든 통증을 줄이는 증상 조절에만 쪼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스트레칭, 운동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고 앞으로 좀 생활 습관, 아프실 때는 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 요런 걸 좀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운동하라고 해서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생각하셔서 이제 주로 뭐 일부 뭐 병원이나 고런 의료진 같은 분들도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입니다. 힘쓰는 운동. 예. 어쨌든 지금 힘을 쓰는 고 팔 부분이 아픈데 자꾸 아픈 팔을 쓰라고 하는 고런 근력 운동은 줄이시고 스트레칭, 맨손으로 해서 근육을 계속 풀어 주는 고런 스트레칭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외에는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요런 걸로 이제 단기적으로 고 통증이 있는 기간을 쪼끔 더 통증을 가라앉히면서 요런 운동이나 생활 습관 교정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곳에 쪼끔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요걸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붓기는 쪼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붓는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수술 쪽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시경 수술을 할 텐데 요런 진단, 파열이 찢어진 게 얼마나 찢어졌냐에 따라서 어쨌든 수술법이나 요런 게 쪼끔 다를 수가 있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요렇게 일부 쪼끔 남아 있는 부분 파열, 예, 그리고 완전히 100% 모든 두께가 다 찢어져 있는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요 찢어진 힘줄을 원래 위치에다가 다시 갖다 붙이는
관절경 봉합술로 요새는 요렇게 진행을 하고요. 예. 다 아까 보셨다시피 97% 이상은 다 내시경으로 보고 요 관절경 봉합술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러고 최근에는 좀 의료용 패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데일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요렇게 의료용 패치가 개발이 돼서 요런 부분을 요런 꼬매는 거 대신에 특히 부분 파열, 일부만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요 부분을 아픈 부분을 덮어서 예 다시 그 힘줄이 생길 수 있도록 요렇게 도와주는 수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여기에 추가로 위쪽 부분, 예 특히 요런 충돌 증후군이나 요런 게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날개뼈 쪽, 위쪽 천장뼈가 걸리기 때문에 고런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좀 깎아 주는 견봉 성형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아 염증, 통증을 일으키는 고런 염증들을 제거하는 절제술 같은 거를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쪼끔 더 진행된, 쪼끔 더 찢어진 게 오래된 경우에는 요렇게 봉합이 힘든, 예 완전히 근육이 점점 더 뒤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당겨서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요게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에 받쳐주는 힘줄이 없고 다른 바깥쪽에 있는 삼각근이라는 우리 어깨 근육이 계속 당기면서 결국에는 뼈랑 뼈랑 직접 맞닿게 돼서 닳는, 우리 무릎에서 인공관절 하듯이 어깨도 요렇게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특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염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까지 다 닳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로도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공관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 보면은 요렇게 약간 살색 부분이 원래는 연골로 요 부분이 다 차 있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은 비어 있고 예 완전히 아래쪽에 있는 뼈가 자라기 때문에 연골이 아닌 뼈랑 위쪽 뼈랑 맞닿아서 많이 아프시게 됩니다. 예. 요런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요런 봉합술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날개뼈 부분, 접시뼈 부분과 그 우리 어깨뼈, 위팔뼈 부분을 깎아내고 고 부분을 인공관절로 요렇게 합니다. 예. 인공관절도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인식이 예 '무릎 인공관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요새는 웬만하면은 너도 나도 좀 인공관절을 많이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 보셔서 그런지 이제 인공 그런 무릎관 인공관절에 대한 그런 부담은 별로 없어져 보이는데 현재는 어깨에 대한 인공관절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무릎과 비교해도 수명이나 이런 데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요렇게까지 해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주변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쪼끔 인식이 쪼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요것도 10 년, 20년 요렇게 지나면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수술을 좀 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기술도 발전을 해서 요거는 저희 수술 드렸던 환자분인데 이제 보통은 수명이 한 20년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건강 보험 기준이 고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술 한 번 해서 이제 끝냅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요새는 수명이 80 세, 90세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2 차적인 수술을 쪼끔 더 생각을 해서 요렇게 더 짧은, 더 작은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그러면은 뼈가 닳지 않았는데도 요렇게 찢어진 게 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꼬매기가 힘들어요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을 할까? 예전에는 65세 보통 이제 건강보험 기준 고거에 맞춰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고 결과도 많이 좋으신데요. 예. 근데 점점 이 연령도 늘어나고 이제 요새는 뭐 70대 분도 뭐 운동 그리고 일하시는 것도 은퇴도 늦게 늦추시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 고런 분들한테는 요런 인공관절 치환술이 움직임이나 요런 게 쪼끔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쪼끔 더 고려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요런 분 고런 분들은 오히려 요런 인공관절 치환술보다는
인공관절보다 이 회전근 근육을 꼬매는 예 수술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 못 꼬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런 의료용 패치 우리 요런 데일밴드를 예 그 빈 공간에 요렇게 붙여 주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꼬맨 다음에 그 윗부분을 요렇게 덮어 주는 요런 패치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쪼끔 더 최근에는 이제 안쪽에 말려 있는 근육을 안쪽에서 이렇게 밀어서 예 원래 위치에다 갖다 붙이는 근육 전진술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 날개뼈에 붙어 있는 다른 근육 우리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요런 근육을 떼다가 어 인대를 요렇게 이어서 예 대신 역할을 하게 해 주는 근육 이전술도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꺼리시는 게 "수술 후에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맞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활 과정을 우선은 보자면은 수술 후에 뭐 수술마다 다르겠지만은 3 주에서 5 주, 6 주까지 요 보조기 예 요 어 붙인 힘줄이나 아니면은 인공관절이 고대로 잘 아물 때까지 쪼끔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기로 좀 고정을 진행을 하고요. 고동안에는 보조기를 잘 차셔야 됩니다. 예. 그러고 고 중간이나 고 이후로 예 보조기를 풀거나 한 이후에는 이제 어깨 스트레칭과 근력 회복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인공관절인 경우에는 쪼끔 더 재활이 더 짧아집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미국 논문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 하시는 거는 보통 수술하고 한 3 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고 이후에 다시 본격적 원래 하시던 일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거는 한 수술하고 5 에서 6 개월 정도. 일도 이제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3 개월이면은 어쨌든 다시 복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 뭔가 좀 물건을 들거나 뭔가 이렇게 좀 팔을 자꾸 쓰셔야 되는 고런 노동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 5-6 개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아 따님이 거북목이 있으시고 목 뒤 위쪽에 살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괜찮을까요? 갑자기 생겨서 겁이 납니다.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가시고 아 병원 가기 정말 싫어하십니다. 네. 뭐 병원 가시는 게 좋으신 분은 없죠. 예 고렇기는 한데 보통은 목 뒤 밑쪽이나 날개뼈 쪽으로 예 요렇게 쪼끔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거의 한 90% 이상은 지방종이거든요. 지방 덩어리. 예 저도 뭐 팔이며 요렇게 일부분 있기는 한데 요 부분은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사셔도 됩니다. 예 근데 대신에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은 어 일반적으로 쪼끔 더 나이가 쪼끔 드시거나 이제 살이 쪼끔 얇아지면서 원래 있던 게 요렇게 볼록 튀어나와 보이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좀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예.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아 한 1-2% 가량은 아무래도 나쁜 고런 게 좀 나쁜 소위 말하는 악성 고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거의 90% 이상은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사셔도 되지만 어 주로 떼고 싶으신 분들 예 주로 뭐 등 쪽으로 해서 뭐 가방을 매는데 걸려서 아프시거나 예 아니면은 보기가 싫으셔서 그런 미용적인 목적으로 떼시는 분들은 예 간단하게 뭐 이런 부분 마취로 해서 제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혹시나 뭐 한 1-2% 정말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혹시나 뭐 몇 달 사이에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은 만졌을 때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뭐가 쪼끔 이상하다 하시면은 한번 병원 가셔서 한번 진찰을 한번 받아 보시는 걸 쪼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님 스트레칭할 때 겨드랑이가 당기면서 아픈 것도 회전근개나 어깨 근육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고거는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 겨드랑이 쪽 요렇게 당기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십견, 동결건과 어깨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확 굳어버리는 고런 증상 때문에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런 부분은 어느 쪽인지는 어쨌든 좀 진찰이나 요런 게 좀 필요해서요.
계속 불편하시면은 한번 좀 진료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목 통증을 있으시고 엑스레이 검사상으로 슬슬슬 퇴행성 목 디스크의 조짐이 보인다고 들으셨고 수술하기에는 아직 일러서 자세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깨로도 통증이 조금씩 변지고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과 상관없겠지만 그냥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 일단은 정기적으로 조금 그렇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서 이제 목 디스크나 이런 증상이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중간이라도 계속 어깨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쪼끔 사실 어깨랑 목이랑은 쪼끔 별개기는 한데 목에 중간에 목 디스크로 인해서 목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증상은 좀 좋아졌는데 어깨만 요렇게 증상이 남아 있다 그러시면은 원래 보시던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셔서 어깨 쪽 진찰도 좀 받아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어깨에 좋은 스트레칭을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셨고 네. 어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쭉 드는 전방 거상 위로 쭉 드는 거랑 그다음에 어 안으로 쭉 모으는 거. 팔꿈치를 요 코끼리 자세라고 하죠. 주로 요 자세 요 스트레칭을 쪼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요 이후에도 쪼끔 다양한 스트레칭도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요런 거를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진료하시면서도 쪼끔 요렇게 배워 가시면은 댁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선생님 극상근 점액 남용과 비후가 된 것은 무슨 치료를 해야 없어지나요?" 요 부분도 어쨌든 점액낭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힘줄 지금 말씀드리는 회전근개 힘줄과 위쪽에 있는 천장뼈 사이에 공간에 있는 우리 몸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고런 조직이고요. 부분이 비후가 된 것이 단기적 일시적일 수도 있고 쪼끔 지속이 된 만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치료는 어쨌든 약물이나 고런 비수술로 일단은 치료를 해 보시되 만약에 오래돼서 계속 힘드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 회전근 요런 봉합은 없겠지만은 내시경으로도 간단하게 고런 점액남용을 우리 제거를 해 버리는 고런 치료를 하시고도 많이들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제 치료해야 되나요?" 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에는 특히 "수술 언제 해야 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수술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암처럼 분초를 다투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에는 비수술 수술을 안 하는 걸로 통증 조절이 가능해서 고렇게 좀 조절을 해 보시면서 수술을 특히 완전 파열 요런 경우에는 쪼끔 더 수술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한 3 개월 정도 그리고 좀 더 어 근력을 힘을 쓰는 고런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6 개월 정도 휴식 기간을 쪼끔 고려를 하셔서 날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쪼끔 늦어지는 경우에는 우리 일부 종이가 찢어지면은 흔들흔들했을 때 계속 쭉 찢어지듯이 요 부분도 계속 점점 파열이 진행되고 안쪽으로 근육이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수술이 쪼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상간으로 요렇게 좀 수술을 미루는 것은 괜찮지만 1 년, 2 년, 3년 계속 요렇게 좀 하시는 거는 쪼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외상성,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쳐서 생기는 경우에는 어 다른 분들보다는 쪼끔 더 수술을 빨리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 이제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65세 기준으로 해서 65세 미만은 이제 회전근 근육을 그냥 꼬매는 수술로 진행을 하고 65 세가 넘어가 버리면은 "에이 인공관절 하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70 세, 80세 계속 수명도 늘어나시고 요새는 예전에 65 세랑 요새 65 세랑 좀 다르죠. 그
활동이며 요런 것도 더 많이 하시고 확실히 다들 관리도 잘 하셔서 그러는지 요새는 70대 한 중반 뭐 후반까지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고런 봉합술, 예, 회전근을 꼬매는 봉합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고것도 같이 좀 상의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의료진 분들이랑. 네. 그러고 특히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같이 동반해서 뭔가 지병이 있으신 분, 뭐 투석 받으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뭔가 간이 안 좋으시거나, 예, 뭐 고런 분들이나 재수술하는 경우, 고런 경우에는 쪼끔 수술을 할지 말지도 어쨌든 좀 신중히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자녀분들과 꼭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외래를 보실 때도 같이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누면은 좋고요. 그러고 어쨌든 계속 요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마취에 대한 위험성, 예, 그래서 아 좀 필요한 경우에는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술 후에 그런 재활이며 요런 회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은 어쨌든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좀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대신 수술을 받으신다면은, 예, 회복이나 요런 위험성이 낮을 때,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최대한 안전하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질문들, 예,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은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쨌든 회전근, 어깨를 돌려주는, 회전하는 근육의 팔 역할을 하는 우리 힘줄이 찢어진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요. 한 50세 이상부터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이 계속 만약에 완전 파열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절까지 닳아버리는 관절염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전에 쪼끔 치료를 쪼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 비수술, 수술 요런 방법이 있겠지만은, 예, 한번 의료진과 상의를 해 보셔서, 예,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신 다음에 만약에 수술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 살이라도 쪼끔 젊으실 때 수술을 하시는 것을 쪼끔 더 추천을 드리고요. 예. 본인이 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요렇게 좀 신뢰가 가는 고런 의료진과 같이 좀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나 쪼끔 긴가민가 하시면은 어 다른 군데도 계속 좀 찾아다니시면서, 예, 쪼끔 발품을 파시더라도 고렇게 쪼끔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과 수술로 나뉘고, 비수술 같은 경우에는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예, 요런 치료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약물과 그리고 주사 치료 요렇게 추가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고 수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회전근개 찢어진 거를 꼬맬 수 있으면은 어 내시경으로, 예, 고렇게 꼬매는, 예, 봉합술을 진행을 하고요. 혹시나 파열이 쪼끔 더 진행됐거나 관절염이 오면은 인공관절 그리고 다른 뭐 근육 전진술, 근육 이전술 같은 고런 술식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고 질문을 좀 보자면은 어깨 통증에 주사 치료에 대한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맞는 게 좋다면 맞아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아직은 현대 의학에서는 주사 지금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주사를 맞아서 찢어졌던 힘줄이 다시 붙는다, 예, 고런 내용은 아직은 좀 없고 고 부분은 사실 연구가 쪼끔 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깨 통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단에 따라 쪼끔 다르기는 한데요. 예. 저도 관절 안쪽으로 주사 치료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사 치료를 해야 될지, 예, 그러고 특히 요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는 고 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도 많이 좋지만 어쨌든 만병통치약이지만 그만큼 또 정말 드물긴 하지만 부작용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고런 주사 맞는 간격이나, 예, 주사 맞는 뭐 횟수 요런 것도 의료진이랑 같이 좀 상의를 하시고, 예, 고렇게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어 어쨌든 쪼끔 짧은 시간이지만 요렇게 회전근개 파열 이먼지, 그러니까 어깨에 앞으로는 어깨 인대가 아닌 어깨에 힘줄이 찢어졌다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모두 다 좋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